테슬라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3일자 테슬라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나왔죠. 7월 달에 CPI 3.4%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상치대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어제 미증시가 또 횡보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FOMC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두 달 안에 나오는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번에 CPI 지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3만 포인트 여기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매물대 받아주다가 뭐 충분히 뭐 9월 달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여기 21선, 여기 21선 돌파를 앞두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잘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장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 초기로 접어들고 있고, 샌디스크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21선을 이렇게 도지형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21선에서 돌파 실패가 나온 거는 뭐 시장 대비해서 약간 수급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테슬라가 계속 하락 추세로 빠지는 종목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져 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태양광 공장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공식적으로 좀 언급이 된 건데 10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약 15억 달러고요. 장비 설비에만 86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 규모가 완전 가동 시에 상시 정규직이 9,700명 정도 창출이 되고요. 연간 급여 총액으로 봤을 때는 약 13억 달러 가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 중에 최대 1,150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봤을 때는 26년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8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년도에는 1분기 상업적인 가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1234만 제곱미터예요. 3050에이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이제 수직 통합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인곳이랑 웨이퍼, 셀 코팅을 하고 메틸라이징을 하고 모듈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텍사스주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다른 주에도 다른 주 부지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유치 경쟁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규모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대규모 컴퓨터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병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반도체 칩은 빠르게 늘릴 수 있는데 전기를 그만큼 빨리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양광이 현재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확정을 한 거고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수직 통합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망을 통제를 하는 거를 좀 벗어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관세,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관심을 갖는 곳이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비전으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라고 하죠. ESS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플러스 배터리 조합, 이게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체 태양광 공급이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로보택시, 그리고 XAI 데이터 센터까지, 심지어 나중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건설을 설립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이 기본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이 시장에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캡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뒷 범퍼고요. 그리고 위쪽에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살짝 들어간 부품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타링크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버캡에 스타링크 안테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여러분들. 현재 사이버캡이 다니는 도시가 오스틴이 있고 댈러스가 있고 휴스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커버리지가 좋은 편이라서 당장 스타링크가 필수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스타링크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이 끊김이 없는 무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링크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은 핸들이랑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차거든요. 지금은 도시 중심부에서 운행을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교외랑 시골, 터널, 산간 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셀룰러 통신이 안 되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로보택시가 갇히면 안 된다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5G가 끊기는 곳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백업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AI 책임자 아숍 엘루스와미가 공식적으로 밝힌 용도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했고요. 고객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과 원격적인 상담을 하게 되고요. 플릿 관리를 하게 되는데 차량 위치와 상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 스타링크가 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차량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원격으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지시를 하거나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셀룰러로 데이터를 불러 일으키는 거는 약간 불안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위성 통신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케이비 운영하는 동안 4K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와이파이를 좀 빵빵하게 틀어놓겠다. 이렇게 고객적인 서비스로 약간 스타링크를 넣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단편적인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에서 수주를 받아오죠. 그래서 스페이스 X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스타링크를 달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스페이스 X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테슬라에 충분히 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안테나랑 통신비를 넣으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 저렴한 로보택시를 목표로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전국이랑 전 세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통신 인프라를 깔아두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서비스를 넓힐 때 하드웨어를 다시 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에서 필요해서 스타링크를 다는 건 아니고 무인 로보택시가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플릿을 원격으로 관리를 하면서 미래 AI 트래픽까지 감당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 옵티머스 투자 성과 숫자로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간 좀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주봉상에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여기 라인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이 라인이 테슬라가 1차적으로 넘어줘야 되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넘어줘야 좀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매부를 한번 체크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인 이평선 5주선과 장기 이평선 120주선이 크로스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조금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물대 맞으면 5주선은 계속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장기 이평선에 올라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바닥은 잡힌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직 안 나왔다는 점에서 지지가 깨졌으니까 이제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저항선을 넘어준 흔적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라는 점이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절반까지 회복해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약간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급하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일단 300달러에서의 바닥이 잡혀두는지 이런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테슬라 대응하면서 가장 무서운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N장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만한 재료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이 무너질 거를 대비해서 조금 더 8월 말까지는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잡았는데 아직까지 뭐 저점 매도세에 대한 수급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줄 때 충분히 하반기에 또 테슬라가 신고가를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잡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결국에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변곡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 또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뭐요 근래 한 6개월 동안 안 움직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축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만 나온 거니까 투자 심리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좀 굳건하게 비중을 확보해 나가시기를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테슬라 좀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 혜택을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슬라 비중을 어디서 크게 실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단타 매매 노하우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나 수급은 분석을 잘하는데 단가 관리를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이렇게 실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종이책이랑 PDF 파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의 정보와 타점도 제가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3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하루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래 갖고 가는 거 내 성격에는 안 맞다.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게 내 성격에 맞다라 하시면 신청해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나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미노출 정보라고 해서 하반기에 노출될 수 있는 하반기에 발표되는 공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시 자료들을 제가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미 노출된 재료는 말고 앞으로 3, 4분기 때 발표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복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연락처를 적어주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선택하신 내용을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긴 한데 무료라고 해서 뭐 이곳저곳에서 갖고 온 정보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 정보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신 다음에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방금 확인해 주신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10초 정도만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무조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수익 크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슬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